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미국 3월에 발표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중동의 전운이 감돈다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일 식품, 에너지, 주택 가격을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인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달 3월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8%는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점점 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RJ 오브라이언의 톰 피츠패틀릭 글로벌 마켓 담당이사는 연준의 또 다른 문제가 팬데믹 당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인플레이션 요인이 더 완고하고 긴축적인 통화 정책에도 금리를 올리고 풀었던 돈을 회수한다는 것이죠. 이런 정책에도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의 높은 율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 연준이 물가를 잡는 길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현지 시간 13일 공격했습니다. 이란이 본토에 대해서 전면적인 군사 행동을 단행한 것은 1979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은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 차원입니다. 중동에 전운이 돌고 있고 5차 중동 전쟁 확전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감도는 탓인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로 가면서 연고점을 갱신해서 17개월 만에 1달러당 1370원대를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달러가 최근 계속 강세를 유지했는데 중동에서의 전쟁 발발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가 더욱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따라서 연준이 쉽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최근 미국 국채금리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작년 10월 중순 4.91% 최고점을 찍고 작년 말까지 금리가 하락하다가 올 들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4.91%는 10년물 금리로서는 2007년 이래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4.517%로 4.91%에 점점 근접하고 있죠. 금 선물 차트 연초 대비로 현재 16%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거의 2%가량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로 또는 전쟁 발발 위험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값이 최근 들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상승 중입니다. 연초 대비로 현재 11%가량 올랐고요. 지난주에 금과 비슷하게 거의 2%가량 상승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전체 산업 생산에 대한 바로메타격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 1년 차트입니다.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죠. 작년 9월 배럴당 91달러가 전고점인데 지금 85.6달러로 전고점에 근접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율이 가라앉지 않고 전운이 감돈 탓인지 S&P 500 차트 지난주 1.69% 하락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현재 8%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스피 차트 지난주에 1%가량 하락했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0.45% 올라서 현재 연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 거의 7%가량 빠졌습니다. 연초 대비로 대략 46%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4차 반감기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급상승 이후 조정 중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3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율이 발표되었습니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율이란 식품과 에너지, 주택 가격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율을 말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동기 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란 최근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계속 높게 고착되는 징후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쉽게 금리를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황에서 채권 금리는 상승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도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죠. 높은 인플레이션율에 이러한 전쟁의 위험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불안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지난주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은 올랐습니다. 또 모든 화폐 중에서는 달러가 제일 안전하죠.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지난주에 발생했고 우리나라 환율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전쟁 발발의 염려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급상승 이후에 숨고르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감기를 앞둔 조정 국면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율법책의 내용, 즉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길이 포장되지 않았죠. 제대로 된 길도 없어서 산이나 언덕, 계곡을 오르내리며 가기 일쑤였습니다. 이럴 때 길이 평탄하면 걷기 수월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우며 전진할 때 너의 앞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형통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잘됨을 의미하죠. 이렇게 평탄과 형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든든했을 것입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 길이 평탄하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